3, 4 나오는 학생들이 완전히 3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이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수능 영어 10점 이상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원에서 계속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하는 등급보다 수능에서는 한 등급 아래로 봐라. 이거는 정설입니다. 내가 학원에서 영어가 3등급이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4등급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영어의 시험은 점심시간 이후입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학생들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많이 기가 빨렸죠. 근데 점심을 먹고 이제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잠이 오죠.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지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풀 때는 뭐 주말에 부르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집에서 쉬었다 오든가 학습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나 기가 빨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70분 정해놓고 봐도 등급이 조금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었죠. 몇 시간째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의 더 루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의 테스트와는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긴장도 더 할 것이고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보다 수능은 한 등급을 아래로 봐라.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점 올리는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일단 18번 문제부터 독해가 진행이 되는데 4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이 3점짜리 문제인데 점수 배점이 크죠. 그런데 학생들이 일단 18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독해의 시간이 정해진 게 50분입니다. 그러면 28개의 문제를 그 시간으로 나눈다면 한 문제당 2분 안에 답까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죠. 18번, 19번부터는 주제나 요지나 목적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도 빨리 일으킵니다. 쭉 풀다가 빈칸 추론이 시작이 됩니다. 30번대 번호부터 이제 빈칸 추론이 시작이 되는데 지문 자체가 문학적인 게 아니라 비문학인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 문화에 대한 얘기, 스포츠나 과학, 의학 분야 이런 쪽의 내용들이 있는 다양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일단 단어가 어렵죠. 그리고 비문학이니까 사고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택지까지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답을 정하지 못하죠. 빈칸 추론 문제에서만 5분 이상씩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풀다가 이제 뭐 도표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되니까 거기서 빨리빨리 풀어오죠. 끼워 넣기나 순서가 지나고 장문 독해에 들어갑니다. 43, 4, 5번. 여기 정도에 오면 학생들이 이미 집중력이 거의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간을 보니 이미 10분 안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장문인데 10분도 채 못 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읽고 답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 추론 문제는 맞출 확률이 50%도 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이 나온 순간 문제지를 맨 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43, 4, 5번부터 풀어가는 것입니다. 장문 독해에 시간만 많이 투자가 되면 그 세 문제는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다 맞춥니다. 이 43, 4, 5번은 거의 다 맞춥니다. 이게 틀리는 경우는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와서 끝에 가면 집중력이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90% 이상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은 맞출 확률이 50%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빈칸이 나오면 뒤로 넘어가라. 거꾸로 가라. 45번, 43, 4, 5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한 상태로 이 문제를 맞춥니다. 거꾸로 올라오다 보면 빈칸 추론에 왔을 때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적죠. 거의 시간이 다 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빈칸 추론은 거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빈칸 추론을 읽을 시간이 남은 학생들은 선택지가 한 단어만으로 선택지가 짧게 돼 있는 빈칸 추론 문제부터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일단 지문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고 뒷문장과 맥락을 만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죠.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시간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찍어야 되겠죠. 이제 대충 읽고 반복되는 어휘가 나온 선택지 중에서 골라서 찍어내야 되죠. 사실 이렇게만 해도 3등급 이상은 다 나옵니다. 3등급 나올 학생들이 4등급을 맞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점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3, 4 나오는 학생들이 완전히 3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수능은 본인이 가진 집중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 체력과 멘탈의 싸움입니다. 웬만한 학생들도 학원서는 잘하다가 수능장에 들어가면 긴장하기도 하고 특히 점심시간 이후의 과목들은 이미 기가 많이 빨려 있어서 집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적이 사실 보면 굉장히 학원에서 테스트한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원서는 1, 2등급을 받다가 수능에서 4등급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 등급 올리는 비결은 4등급 학생들이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한 팁입니다. 혹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기도 힘든 빈칸 추론에서 왜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까? 시간만 허락된다면 90% 이상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차례대로 왔기 때문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와서 어느 학생들은 시간이 다 돼서 세 문제를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다가 거꾸로 넘어와서 다시 풀어 올라가는 방식, 이 방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